007 신작이 올가을에 드디어 개봉한다고 하는데 이 007 시리즈 1대 제임스 본드 누군지 아시죠? 작년에 돌아가신 숀 커너리였잖아요. 이분이 유행시킨 유명한 대사도 기억하실 텐데 보드카 마티니 쉐이큰 나 스타트 이거잖아요. 근데 원조 제임스 본드가 영화에선 보드카를 외쳤지만 정작 현실에선 버번 위스키인 진빔 모델이었던 거 혹시 아세요? 아니 왜 보드카가 아니라 버번 위스키 모델을 냈는지 궁금한데요. 숀 커너리 말고도 터미네이터로 잘 알려진 아놀드 슈왈제네거 있잖아요. 이분이 원래 유명한 보디빌더였는데 한창 보디빌더 활동하던 시기에 찍은 다큐를 보면 진빔을 병 뚜껑에 따라서 짭짭짭 소리내며 마시고 자기는 진빔으로 근육을 키웠다고 우스갯소리하는 그런 장면 나오거든요. 또 할리우드 스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진빔 광고를 찍은 적이 있는데 커다란 얼음을 마술처럼 한 방에 깨부수고 거기에 진빔 부어서 먹는 그런 광고였죠. 그런가 하면 뉴 아메리칸 시네마를 대표하는 명작 이지 라이더에선 젊은 시절 잭 니콜슨이 진빔 병나발을 불고 닝닝닝 뭐 이상한 소리를 내는 그 장면 아주 유명했는데요.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20년째 술의 세계를 탐험하고 있는 주류 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버번 위스키, 제임스 본드와 터미네이터, 디카프리오까지 당대 최고 스타들이 대놓고 공부했던 우리에겐 하이볼로 더 익숙한 버번의 베스트셀러 진빔을 다룹니다. 뭐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에 있는 술집에 가서 소주 한 병이요 이러면 종업원분이 참이슬이요 처음처럼이요 이러시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딱 이런 관계가 잭 다니엘스하고 진빔입니다. 흔히 잭 다니엘스와 진빔을 미국인들의 소주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던데 정말 산골짜기에 가도 다 있거든요. 그럼 진빔은 대체 얼마나 많이 팔리기에 미국인들의 소주라는 말을 하는 걸까요? 일단 전 세계에 유통되는 버번 위스키의 95%를 켄터키에서 만드는데 그 중에서도 진빔은 전체 버번 매출의 약 15%를 차지합니다. 연간 생산 규모 약 30만 배럴, 쉽게 말해서 200리터 오크통 30만 개를 해마다 생산하는데요. 최신 자료 보니까 진빔이 작년 한 해 1070만 케이스, 약 1억 2840만 병을 팔아서 스카치를 제외한 전 세계 위스키 판매 2위에 올랐는데 1위인 잭 다니엘스와도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근데 설명드렸듯이 잭 다니엘스는 테네시 위스키로 따로 분류하니까 당연히 전 세계 1등 버번은 진빔이거든요. 자, 그럼 버번 업계 최대 거물인 진빔은 어떻게 성장해 온 걸까요? 일단 진빔 로고를 보면 1795년이라고 박혀있죠. 1795년이면 지금으로부터 226년 전이니까 정조대왕이 수원 화성 행차하던 그런 시절인데 진빔의 역사가 바로 이때부터 출발합니다. 독일계 이민자인 제이컵 빔이 켄터키로 이주해 농사를 짓다가 남은 옥수수로 위스키 만들기 시작한 게 1795년이거든요. 아무튼 이 빔 가문은 대를 이어 증류소를 운영했는데 2대, 3대까지는 잘 되다가 제이컵의 4대손, 증손자인 진빔 때에 이르러 큰 위기를 맞습니다. 바로 1920년부터 33년까지 이어진 금주법 때문이었는데요.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인물을 보면 달라도 뭔가 다르잖아요. 진빔도 그랬습니다. 이분은 특히 판단과 행동이 빛의 속도였는데 금주법 시행된다고 하니까 재빨리 증류소를 팔아서 현금 확보부터 해놨고요. 이후 금주법 기간에 증류소 매물이 막 쏟아지니까 그중 하나를 헐값에 사놨습니다. 이렇게 13년이 흘러 진빔의 나이 70살이 됐을 때 금주법이 드디어 폐지됐는데 백발이 성성해진 노인 진빔은 이때도 우사인 볼트처럼 움직입니다. 곧바로 증류면허 받고 주변 사람들 다 동원해서 딱 넉 달 120일 만에 초스피드로 증류소를 지었는데 그게 지금의 진빔 증류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한 발 빨리 움직인 덕분에 2년 뒤인 1935년엔 자기 이름을 내건 진빔 위스키를 시장에 내놓게 됐는데 첫 위스키를 내놓은 그날 진빔 할아버지가 케이크 자르는 사진도 남아있어요. 어쨌든 지금도 진빔 위스키엔 내 서명이 없다면 진품이 아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진빔의 사인이 박혀 있습니다. 제가 진빔 증류소에 가봤더니 진짜 너무나 크고 또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한적한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증류소가 나타나는데 뭐 웬만한 마을 하나 크기더라고요. 너무 넓어서 그 안을 차 타고 돌아다니거든요. 게다가 주변에 맑은 강이 흐르고 단풍이 든 나무와 푸른 잔디까지 멋져서 그냥 경치 구경만 해도 좋더라고요. 또 미국 국립사적지로 지정된 빔하우스라는 집도 있는데 역대 증류소 장인들이 지내던 공간이 보존이 돼 있고 버번이 향을 입힌 특제 스테이크를 파는 음식점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메리칸 스틸하우스라는 방문자 센터도 2012년에 새로 지었는데 앞서 얘기한 진빔 동상이 바로 거기 서 있습니다. 역사가 아주 오래된 곳이다 보니까 전시관 역시 볼만한데요. 전시관 바닥에는 진빔이 각 나라에 수출된 연도가 적혀 있는데 한참 뒤져봤더니 한국은 1967년에 처음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이 전시관에서 가장 눈에 띈 건
도자기로 만든 디켄터에 담아서 팔던 위스키들이었는데요. 온갖 동물을 비롯해 각종 캐릭터로 디켄터를 만들었는데 이게 대부분 1970년, 80년대에 제작된 것들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진빔은 왜 이때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제가 저번에 미국에서 한때 보드카 열풍이 불면서 버번 위스키가 폭망했다고 했잖아요. 진빔도 당시 큰 위기를 맞았는데 다행스럽게도 빔 가문에는 똑똑한 후손이 있었어요. 험난했던 버번 불황 시기에 증류소를 이끈 사람은 빔 가문 6대손으로 진빔의 손자인 부커노였는데, 여기서 잠깐 왜 빔 가문인데 갑자기 부커노로 바뀌었냐 하실 것 같은데요. 진빔의 아들인 5대손 제러마이어 빔한테 자식이 없어서 조카인 부커노가 물려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어쨌든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6대손인 부커노는 앞서 본 것처럼 한 병이라도 더 팔려고 도자기에 위스키를 담아서 팔기도 하고, 보드카 열풍의 상징이나 마찬가지인 제임스 본드를 근 10년간 모델로 쓰면서 보드카와 전면전을 벌였거든요. 마침 제임스 본드와 진빔 모두 약자가 JB라서 더 주목을 받았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펼치면서 동시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위스키 업계 전체 판도를 뒤흔들었는데, 버번 위스키 역사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 이 아이디어는 대체 뭐였을까요? 혹시 켄터키 사람들이 버번 위스키를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이 친구들은 버번 위스키를 주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What kind of juice do you like? 이러면 너 어떤 주스 좋아해? 이게 아니라 너 어떤 버번을 좋아해? 뭐 이런 의미로 쓰이거든요. 또 켄터키 사람들은 맛 좋은 위스키 있잖아요. 이걸 스윗하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숙성고에 저장된 오크통 중에서도 유난히 잘 숙성된 오크통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윗 배럴, 슈거 배럴 혹은 허니 배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잘 익은 스윗 배럴이 있어도 그냥 다 꺼내서 다른 오크통 위스키와 섞어버렸어요. 같은 브랜드인데 병마다 맛이 다르면 안 되니까 균일한 풍미를 잡아내려고 최소 수백에서 많게는 1000개 넘는 오크통의 위스키를 죄다 꺼내서 섞은 건데, 이렇게 하면 특별히 잘 숙성된 위스키도 결국엔 평범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버번 불황을 겪으면서 부커노는 이런 식으로는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980년대부터 어떤 시도를 했냐면 잘 익은 스윗 배럴만 골라내서 이것만 따로 섞었는데, 그러면서 숙성도 6년에서 8년까지 훨씬 길게 하고 오크통에서 꺼낸 뒤엔 물도 전혀 타지 않았어요. 이렇게 소수의 특별한 오크통 위스키만 선별해 따로 섞은 프리미엄 버번 위스키를 스몰 배치라고 하는데, 이런 스몰 배치의 효시로 평가받는 게 부커노가 자기 이름을 붙여서 1987년 가을에 출시한 부커스입니다. 부커스는 맛 좋은 위스키만 골라서 물 한 방울 안 섞고 숙성까지 오래 시켰으니까 당연히 가격은 비쌌는데, 어라? 이 위스키가 시장에 나오자마자 큰 인기를 끌면서 불티나게 팔린 겁니다. 이런 성공 사례를 보고 다른 증류소들도 앞다퉈서 고품질 프리미엄 위스키 개발에 나섰고, 그러면서 버번은 거칠고 투박하고 싸구려라는 인식을 걷어내고 2000년대 들어 대호황을 맞게 된 겁니다. 이후 진빔은 진빔 화이트 같은 대중적인 브랜드로 일반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동시에 부커스, 베이커스, 넙크릭 같은 스몰 배치 컬렉션으로 프리미엄 버번 시장까지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김 PD, 하이볼 좋아한다고 했죠? 네. 왜 좋아해요? 시원하고 스트레스가 풀려요. 아, 스트레스까지? 자, 하이볼이란 건 원래 도수 높은 증류주에 알코올 안 들어간 음료를 섞은 걸 통칭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위스키에 탄산수 탄 것만 하이볼이 아니라 진토닉도 하이볼, 제콕도 하이볼, 보드카에 오렌지 주스 탄 스크루 드라이버도 하이볼이거든요. 자, 그럼 하이볼은 어떻게 탄생한 걸까요? 일단 하이볼의 원조 영국입니다. 인공 탄산수가 개발된 18세기 후반부터 영국 상류층 사람들이 브랜디에 탄산수를 타서 먹다가 나중에 브랜디 수입이 힘들어지니까 스카치를 섞어 먹었거든요. 이게 19세기 영국에서 대유행을 하면서 하이볼이란 장르가 생긴 건데, 그럼 하이볼은 왜 하이볼인 걸까요? 여기엔 설이 너무나 많은데, 먼저 영국이나 아일랜드 쪽 주장은 이래요. 예전부터 위스키 한 잔을 볼이라고 불렀는데 탄산수를 섞어 먹을 땐 키가 높은, 그러니까 하이한 잔을 쓰기 때문에 하이 플러스 볼 해서 하이볼이 됐다는 거거든요. 뭐 그럴싸하죠. 반면 미국 쪽에선 기차 얘기를 많이 해요. 증기기관차 시절에 공을 매달아서 신호기로 썼는데 하이볼, 즉 공이 높게 매달려 있으면
속도 올려서 빨리 지나가라 뭐 그런 의미였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열차가 빨리 달리면 객차가 흔들리니까 쏟아지지 않도록 키가 높은 잔, 하이한 잔에 담아서 마셔서 하이볼이 됐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정말 썰이 너무나 많아서 뭐가 맞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어원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이 하이볼로 너무나 큰 재미를 본 위스키 브랜드가 하나 있죠? 네, 맞습니다. 산토리 가쿠빈인데요. 워낙 하이볼 마케팅을 잘해서 판매량 어마어마합니다. 최근 자료를 보니까요, 스카치 제외한 위스키 판매량 전 세계 5위에 올랐으니까 뭐 말 다 했죠. 결국 위스키 많이 팔려면 어떻게든 하이볼로 팔아야 한다는 게 입증이 되면서 진빔 역시 하이볼을 엄청나게 밀고 있는데 특히 야구를 연계한 마케팅에 공을 들이고 있어요. 원래 진빔은 전통적으로 메이저리그와 인연이 많은데 2016 시즌 시카고 컵스가 108년 만에 정상에 올랐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진빔은 컵스가 우승한 2016년 11월 2일 바로 그날 오크통에서 꺼낸 위스키를 한정판으로 출시하기도 했거든요. 또 뉴욕 매치 홈구장인 시티필드엔 진빔 버번 바라는 술집까지 열었는데 진빔 모델인 밀라 쿠니스가 여기서 1일 바텐더로 직접 하이볼을 만들기도 했고요. 최근엔 캐치 하이볼이라는 슬로건까지 내세워 홍보하고 있는데 메이저리그에서 21시즌 동안 247승을 거둔 바톨로 콜론 있잖아요. 48살에 여전히 멕시코 리그에서 현역으로 뛰고 있는 콜론도 영입해서 하이볼 광고를 또 찍었습니다. (22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진빔, 지금 이 증류소를 이끌고 있는 사람은 빔 가문 7대손, 아까 말한 부커노의 아들인 프레드 노입니다. 이 프레드 노의 인생도 정말 소설 한 편인데요, 제가 자서전 읽어보니까 대학 때까지는 완전 문제아였어요. 본인이 한 표현대로라면 대학 때 전공이 파티하기였대요. 허구한 날 술 마시며 놀다가 1학년 때 학점이 0.08을 찍었다는데, 저도 뭐 사실 대학 1학년 때 학점이 1점대였는데 저보다 훨씬 심한 분이었더라고요. 아무튼 프레드는 학장한테 대들어서 결국 학교에서도 쫓겨났는데 이 대학 저 대학 옮겨 다니면서 7년 만에 겨우 졸업장은 땄지만 이후엔 또 방랑백이 도져서 컨트리 가수 쫓아다니며 여기저기서 방황을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정신 차리고 증류소로 돌아왔더니 아버지 부커노가 증류소 물려받고 싶거든 밑바닥 일부터 배워라라고 했대요. 그래서 새벽까지 일하는 야근조로 병에 위스키 넣는 일부터 시작해서 이후 10년간 죽을 고생을 해서 가업을 물려받았다고 하거든요. 인생 이력이 이렇게 특이해서인지 프레드는 희한한 시도도 참 많이 해왔는데요. 혹시 진빔 애플워치라는 거 아세요? 이게 2016년도에 공개됐는데 이름이 애플워치가 된 건 진빔 애플이라는 위스키가 실제로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이름이나 모양만 보면 애플하고 콜라보한 스마트 시계 같은데, 진빔 애플워치는 심박수 측정, 스마트폰 연동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모양만 시계이고 뚜껑을 열면 위스키 샷 하나 정도 담을 수 있는 잔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위스키 넣어서 차고 다니다가 아무 때나 마셔라 뭐 이런 얘기죠. 이걸 진빔에선 세계 최초의 드링컵을 웨어러블이다 라고 홍보까지 했는데 할리우드 셀럽인 애슐리 벤슨이 인증샷도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도 진빔은 인공지능 위스키 디켄터라는 걸 또 내놨는데 위스키 따라 마시는 디켄터에다가 AI 스피커를 넣어놨어요. 오늘 날씨 어때? 이렇게 물으면 응, 버번 즐기기 딱 좋은 날씨야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녹음된 목소리가 바로 프레드 노였습니다. 아무튼 진빔 참 희한하고 재밌는 회사입니다. 제가 진빔 증류소 갔을 때 마침 투어 가이드가 한국에 몇 번 왔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뭐 저를 보자마자 김치만두 하길래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러나 했더니 한국에서 먹었던 김치만두가 너무 맛있어서 잊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이 문득 생각나서 최근에 제가 진빔 하이볼을 김치만두와 함께 먹어봤는데 와, 의외로 맛있더라고요. 이 조합으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 책 이벤트 제가 몇 번 했잖아요. 제가 쓴 책 3권 중에 한 권씩 골라서 총 9분께 보내드렸는데 사실 이게 제 돈으로 사서 드리다 보니까 많이 못 드렸는데 그래도 이번엔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진빔, 메이커스 마크, 와일드 터키 같은 켄터키 버번 위스키를 다룬 제 책 10권을 사인해서 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음악도 하나 추천해드릴까 하는데요. 딘딘의 노래 중에 드리부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들으면서 술 마시면 진짜 신납니다. 물론 그렇다고 과음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그럼 저는 김치만두는 없지만 진빔 하이볼 마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 이거 뭐 엄청 크네. 돌아가면 된다네. 잃을 것도 하나 없다네. 아직 내게 남은 청춘이 있다네. That's why, yeah.
따위 처음부터 바란 적도 없어 꿈 하나 갖고 나는 이 거리를 걸어 누구는 걸어 뱅이 또는 거저 얻어 걸린 성공이나 go 어쩌고 해 I don't care 내가